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거는 너무 좋대. 근데 때문에 안 보겠다 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남성분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멍청한 거라 생각해. 피디님들 요새 상담을 좀 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해서 막 이제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막 조회수가 엄청 펑펑 터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빡쳐서 그런가? 선생님 빡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진심이 좀 느껴져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인지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지를 못 하시고 또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긴 해요.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이해는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데 오셔서 이제 좀 답답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 중반이 넘어서도 좀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셔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자면 나이 먹고 결혼을 못한 분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대표적 자랑은 뭐예요? 언니 저 예전에는 의사들만 만났어요. 대표님 저 예전에는 20대 스튜어디스들만 만났어요. 예전 왕년 자랑. 근데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은 왕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때요? 30대 중반이 넘은 여성분들, 40대가 넘은 남성분들이잖아. 딱 그 나이로 보이는 그냥 이모와 삼촌 같은 외모를 지니신 분들입니다. 뭐 과거형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현재형도 있어요. 대표님 근데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스펙이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본인 별로 안 괜찮다 아직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분이 한 35, 여성 정도 되신 여성분인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모아놓은 것도 적고 아주 예쁜 외모도 아니시고 진짜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설명을 해줬지.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좀 조율하실 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제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낸 고객님도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결혼정보 회사에는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하거든. 안 보이는 경쟁이다. 20대, 30대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직업도 스펙도 다양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여자가 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제로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급을 나누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들. 왜 그런 거 있어요. 뭐든지 다 조건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 그냥 겉껍질, 그냥 뭐 연봉, 사는 곳, 학교 이것만 딱 들어보고 아니에요.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속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숫자. 근데 결정서도 이런 팩 위주로 매칭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해가 뭐냐면 결정사에는 무조건 스펙 좋은 사람들이 와서 스펙만 따진다고 하는데 봐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 지인 소개 받을 때도 스펙 따져요 안 따져요? 대놓고 따지진 않지만 어때? 물어보지. 뭐 하는 애야? 안 물어보지 않잖아. 진짜 스펙을 안 따지면 안 물어보고 나가야 돼. 다만 결정사에 오시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대놓고 따지는 거야. 그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스펙 위주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어플을 이용하던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거잖아요. 여자분이 이제 30대 중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지방 국립대를 나오셨고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는 서울 소재 상위권 5위 안에 드는 대학원을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남성분이 지방 국립대에 월 매출 진짜 몇십억 하는 제가 사업가를 해드렸어요. 좀 나이 차이 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거는 너무 좋대. 근데 학력 때문에 안 보겠다. 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남성분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분 대학원 딴 데 가실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일궈온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졸업장 하나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되게 불친절하게 하고 와. 근데 자기보다 조금 급이 높다. 마치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만날 수 없는 프로필의 남자를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엄청 잘하고 와. 그래서 이분들의 후기가요 완전 달라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후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으면 당연히 뭐 잘하고 오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봤을 때 그닥 인성이 좋아 보이진 않지. 후기에서 다 보이나요?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있는
있는데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는 다른 모든 게 다 뛰어나도 뭐 학벌이나 키나 외모나 이런 거 뭐 하나에 꽂혀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놓치고 나서 후회. 저번에 그분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은 이미 가시고 없죠. 다른 여자들 눈에도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에 집착했다가 큰 거 놓치는. 그러니까 치아가 좁다 보니까 크게 못 보고 작은 거 하나에 꽂혀서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멍청한 거라 생각해. 세 번째입니다. 확고한 고집과 융통성 부족입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때요? 자신의 신념만이 생겨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 안 듣잖아요. 똑같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막 또 소개를 할 때 이분의 장점들을 얘기해. 뭐 이렇고 근데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도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묻는 거지. 아니 언니 근데 이분 이렇게 좋다면서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여성분한테. 아니 남성분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럼 편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냥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보고 혼자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 있어요. 남이 싫어하는 말을 못 들어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거나 이러면 못 들어요. 자기를 깐다고 생각하는 거야. 깐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게 얘기를 해줘도 기분 나빠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좋은 말 하지. 누가 싫은 말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제 친구가 그랬는데요. 그럼 다 물어보잖아. 다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럼 물어봐요, 대놓고. 그러면은 네가 결혼하는 그 친구도 지금 우리가 소개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친구 말에 휘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정도면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건 친구의 생각이고 친구가 남자는 아니잖아. 그렇게 계속 똥꼬집이 생기고, 그런 똥꼬집이 생기는 여성분들은 41 이제 뭐 이렇게도 찍으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부정적인 거죠. 결혼해보면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다 이혼한다던데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애도 안 봐준다던데요? 커뮤니티나 기사나 결혼해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것만 수용하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결혼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결혼 정보회사에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결혼은 은근히도 하고 싶어 해. 대표님,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 주변에도 결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하고는 안 놀아 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야 너 어떻게 공부했어? 어디 학원 갔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쟤 컨닝한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마인드가 여기까지도 오는 거지. 질투는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다 보면. 루저 마인드죠. 제가 결혼 사례를 얘기해줘도 그 남자 돈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뭐 임신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가장 소개하기 힘든 케이스야. 이게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이상형만을 원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백마탄 왕자를 고집하는 거죠. 남자는 또 순종적인 일본 여성, 또 이런 분들도 선호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다고 꼭.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스펙은 객관화가 딱 되지만 외모는 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야? 나 얼굴 안 봐요 라고 하지만 막상 소개에 들어가면 평범한 여성을 소개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쁜 여자 딱 넣으면 볼게요. 근데 이제 얼굴에 집착을 하면 상대의 스펙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셨다가 진짜 개털처럼 털려서 오시는 남성분,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냐? 한번 갔다 와서 털려봐야 정신이 들거든. 진짜로 막 제 회원 중에 재혼이신 남성분 들으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고스펙의 남자인데 얼굴 하나 보고 갔다가 여자분이 맨날 명품만 사서 나르는 거야. 장롱을 열었더니 샤넬백이 쑥쑥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딱 갔다 오면 집에 누워가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재산이 진짜 반 거의 다 털려가지고요. 집도 모두 다 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예뻤어. 근데 또 그 여자는 또 재혼을 했어. 돈 많은 남자라. 그런데도 와서 또 얼굴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완전히 집도 절도 없을 만큼 털리셔야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서 털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사적으로 털리는 여자를 만났다가 털리고 와서 그제야 저를 이제 찾아오시면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수술로 따지면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도 포기를 못 해요.
대표님 요즘 보시니까 상담을 부쩍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필드에서 열심히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보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정말 독특하고 속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진짜 결혼하기 힘들겠다.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 난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해서 돌려보낸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유형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돈에 미친 유형. 아예 그냥 다른 거 안 봐. 성격, 외모 상관없대요. 돈만 많은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남성분은 어떤 남성이었냐면 본인이 재혼남이에요. 재혼남이고 아이를 셋을 낳아서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고요.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시고, 이분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돈 많은 연상녀들만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최대 60까지 보신답니다. 60이면은 엄마뻘 아니에요? 가히 충격적이죠. 진짜 싫어해요. 연하는 싫대. 돈 많은 누나. 자기를 케어해줄 수 있는. 근데 충격인 거는 이분도 연봉이 꽤 높아요. 8천, 9천 이상 되거든요. 근데 왜 돈을 따지시는 거예요? 아이 셋을 양육하다 보니 돈 때문에 와이프하고 엄청나게 싸웠던 거야. 외벌이다 보니까 와이프가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천 넘는다고 해도 실수령으로 하면 많기는 하지만 아이 셋을 케어하기엔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남편한테 막 좀 타박을 했나 보죠, 여자분이. 거기서 이제 좀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혼을 하셨는데, 진짜 이제는 돈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양육비도 아이들한테 주고 있거든. 돈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굶주려 있는 분이죠. 자기 객관화 잘 된 거 아니에요? 객관화가 잘 된 것보다는 그분의 외모가 60대 여성분이 이분을 보고 그만큼의 돈을 줄 만큼의 외모는 아니셨어요. 봤을 때 훤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외모는 아니셨단 말이죠.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50대, 60대 여성분들도요, 경제력 없는 남자들 안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안 봐. 그런 분들은 밖에서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날 수 있지만 결혼 시장에 오시는 50대, 60대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오시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보죠. 안 봐요, 어리다고. 전 배우자한테 이분은 양육비를, 아이가 셋이잖아, 월 한 200 이상씩 나가고, 그리고 집도 다 줬어요. 다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없어 돈이 아예. 이분이 바람펴서 헤어진 거예요. 그건 아닌데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분이 그냥 내가 그냥 줄게, 우리 헤어져. 너무 못 살겠으니까 남자가 오히려 돈을 주고 헤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한 분이었어요. 이분도 참 대단한 게, 남자는 여자의 나이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1순위잖아요. 본능을 거스른 거잖아요. 본능을 거슬릴 수 있대, 자기는. 돈이면. 돈에 미친 거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아이도 셋에다가 외모가 삐까뻔쩍하게 멋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안타깝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저한테 되게 가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60대 여성을 저를 소개를 해주면 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셔터맨이 꿈인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강사. 필라테스 강사다 보니까 몸매도 좋고요. 바스트가 있는 분이더라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도 쭉 내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신감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시한 금액이 뭐였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몸매가 좋고 괜찮아서 다 부자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외국을 좀 갔다 온 친구인데 유학파 출신이다 보니 그런 친구들이 다 시집을 잘 갔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그 정도는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자 비율을 너무 잘 맞출 수 있대. 그러면서 재산이 최소 현금으로 40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잘생긴 남자. 그분은 뭐 집안이 되게 좋아요. 아니요. 가슴 빼고 없어요. 유학 갔다 왔으면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소리인데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 어머님이 다 무직이야. 잘 안 된 케이스야. 근데 여자분이 활발하고 좋고 솔직해서 좋았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어. 현금을 4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요. 현금으로. 저는 또 이렇게 와서 집 말고 현금으로 40억 이상 있는 남자를 해달라고 하는 여자는 역대급이었어요. 혹시 되게 엄청 어리거나 이쁘거나? 아니요. 이분의 나이가 한 33 정도 됐고요. 이분은 나이를 그래도 20살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살까지 많으면 40억보다 좀 더 있어야 된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두 번째는 나이 값을 못하는 유형의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70대 후반 되시는 분인데 따님이 40대 끝 무렵인 분하고 같이 왔어요. 파파걸이신데 여자분이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스펙도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만큼 보이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혼도 수용해야 된다 얘기를 드렸더니 뭔 소리냐, 아버님 말은. 우리 딸이 어디 나가면 30대로 본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버님한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시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가 아무래도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초혼만 해달라고 하시니까, 초혼에 그런 50대 남성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재혼이지.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래도 따님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났다라고 여성들은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저희한테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딸이 지금도 얼마나 왕성한 줄 아냐, 우리 마누라가 아직도 우리 딸의 생리대를 사다 준다, 가임기를 엄청나게 어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자, 내가 지금 54야, 내가 돈이 좀 있어, 40대 초반을 만나고 싶어요, 40대 후반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도 출산은 안 될 것 같아. 그거를 아버님이니까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도 아버님이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80 다 되신 노부를 모시고 오기가 참 힘들잖아 여기는. 저도 이 일을 진짜 오래 했지만 그렇게 노부를 데리고 오고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가히 좀 충격적이었어. 오시는 거는 뭐 오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시더라고, 그 나이 돼도.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와 반대로 마마보이도 있어요. 이 마마보이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한 46, 7 정도 되시는 대기업에 재직하시고 정말 훈남이야, 나쁘지 않은 분인데 본인의 월급, 재정 이런 걸 엄마가 다 관리를 해주는 거야. 얼굴만 봤을 때는 참 멀쩡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엄마가 다 모든 걸, 뭐 엄마 계산을 잘 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의사 며느리만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만 찾으시는 분이죠. 근데 의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프로필 정도까지는 안 돼요. 집안이 되게 좋았나? 나쁘지는 않아요. 강남권에 사시고 어머님도 노후는 되어 있으신 정도고 아파트 하나 정도 있으신 정도인데, 의사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선호도가 높은 분은 아니에요. 여자 의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40대 후반에 남자를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혼정보회사를 거의 이런 식으로 한 12년 이상을 의사만 찾아서 다니시는 남성분인데 못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너무 멀쩡하고 괜찮아, 누가 봐도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이제 이 속내가, 엄마의 이 치맛바람이 들어오는 여자들 다 쳤대요. 자기 말로도 그래. 근데 엄마를 못 벗어나. 왜냐면 엄마가 돈 관리를 어릴 때부터 해줬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면 안 돼, 이 남자는. 결제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한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어요. 46에 이건 아니지 않아요? 심각하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저히 독립이 되어 있는 남자라고 보기 어렵죠. 내가 봤을 때 진짜 이 남자를 못 만나겠다는 회원분들은 안 받는 게 나아요, 오히려.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마음이 다친 분들의 경우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예를 들면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부쩍 많이 왔어요. 가정폭력, 학교 내 폭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을 못 만나다가 이제 저희 쪽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이유는 저한테 뭔가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도 어루만질 수 있는 선에서까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짜증나요, 성질나요. 그러니까 심이 좋은 거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예전 진짜 3년 전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요새 상담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신과 약을 좀 복용을 한다, 복용을 했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 아니 뭐 아프면 그럴 수 있잖아, 스트레스 받거나.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상담하시면 그냥 웃다가 가셔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 심리 상담사 같기도 한데, 본인 자체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같이 살겠어, 배우자랑.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마음의 병을 좀 고치고 오시면 더 좋은 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불안정하면 소개하기도 힘들어요. 상황이 정말 딱한 건 이해하지만 유튜브 채널에 명상도 있고 마음 치료하는 데도 있고 많잖아. 그런데 가셔서 좀 마음을 달래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오시면 정말 편안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요새는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 자기가 노력하는 건.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거를 추스리지 못하고 남한테 폭발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억누르지 못하고 추스르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취업할 때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들어봤는데, 혹시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때도 저희도 여쭤보기는 하는데 먹다가 안 먹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그나마 그거 하는데, 이렇게 심하신 분들 있죠. 마음이 막 변심하는 거. 오늘 막 좋아서 결혼할래요 막 이러고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할래요 막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기도 어렵죠.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상담이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겠구나 라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오시면 돈 이런 거를 떠나서 매칭해드리기가 참 껄끄러워요. 힘들어. 52세 되신 여성이 저한테 와서 3천만 원 줄게요, 30대 초반만 해주세요. 이게 뭐 돈을 3천 5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사람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지 못했거나 결정사 가입이 안 된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치셔야만 저희 쪽 같은 회사들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